오늘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었습니다. 네, 뉴스공장에 이어서 두 분이 남자 두 분만 넘어오셨습니다. 풍덩풍덩. 자, 우선 재난 피아니스트 김철웅 씨. 네, 안녕하세요. 원래 팬입니다. 우리 퐁당퐁당. 그럼요. 퐁당퐁당 너무 재밌게 듣고 있고요. 되게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뉴스공장에서 그렇죠. 답답하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답답한 사연을 듣다가 뭔가 이렇게 영혼이 맑아지는 듯한 되게 이게 잘 구성이 된 것 같아요. 되게 그걸 또 뭐 원래 김규리 씨가 지옥과 천국 너무 잘 하니까 네네. 그래서 나 지금 뭔가 이렇게 뭐 안 들리세요? 귀에서 뭐 딸랑딸랑한 소리 안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퐁당퐁당 처음에 만들 때 제가 해보고 싶은 것도 이제 문화예술이니까 그렇죠. 정서적으로 환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위로가 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황기익 선생님. 네, 있습니다. 오늘 아주 기대가 돼요. 그 앞에 처음 이야기하실 때 음악과 음식이 비슷하다는 게 그 같이 먹었던 사람들, 같이 음악을 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내 추억들 이렇게 가져온다 그러잖아요. 사실 음악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이 그게 어떤 절대적인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하는가 하는 게 그에 따라서 확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처음 하고 있어요. 같은 월광을 앞부분에는 김어준 씨하고 같이 들었고 지금은 김규리 씨하고 같이 듣는데 느낌이 너무 다른 거야. 황 선생님 그러면 그 김어준 씨 버리시는 건가요? 항상 이렇게 보내세요. 항상 거기서 못다한 마음을. 그 뉴스공장에서는 뭔가 침울하고 음침하고 막 이랬던 것이 지금은 뭔가 애잔하고 가슴 자잔한 어떤 기쁨과 슬픔이 같이 묻어 있는 듯한 뭐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듣는 사람 누구랑 같이 음악을 듣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뉴스공장을 틀어놓고 함께 하시다가 이제 너무 아쉬우니까 저희 퐁당퐁당과 함께 쭉 같이 이어서 듣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궁금해요. 그 월강 지금 연주를 해주셨는데 그 한 곡을 중간 앞부분, 그 중간부터 끝부분 이렇게 연주를 퐁당에서 중간부터 끝부분을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들리셨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청취자분들도. 사실 월강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너무 잘 알려진 곡이기도 하지만 되게 아름답다. 맞아요. 달빛이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앞에 제가 연주했던 건 느낌 자체를 좀 칙칙한 걸 난 정말 더 칙칙하고 난 정말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그 미로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헤어나올까 이런 심정을 쳤다면 뒤에 들으셨잖아요. 소리 색깔이 달라졌잖아요. 퐁당퐁당에는 밝은 색이에요. 내가 느낀 게 맞는 거야. 오늘 분위기 좋다. 근데 오늘 약간 좀 이제 서울은 좀 비가 그쳤는데 맞아요. 비가 아직도 많이 오고 있죠. 다른 지역에는. 근데 좀 약간 전체적으로 다 흐린데 오늘 같은 날 월광을 들으니까 월광 소나타를 들으니까 이거 너무 잘 맞는데요. 맞아요. 사실은요. 제가 날씨도 봅니다. 곡 선택을 할 때. 그렇구나. 아주 섬세한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우선 그 김철웅 씨는 이래저래 저하고 마주친 적이 여러 번이 있었고 그리고 재난 피아니스트 우리 뉴스공장에서 이제 많이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굳이 탈북을 안 하셔도 남부럽지 않은 잘못된 선택으로 참 편하게 사셨을 텐데 지금 북한에서 뭐 음악 영웅 이런 거막 그죠, 텐데 그렇죠. 그게 뭐 인문 영웅 시공 받았을 거야. 너무 아쉬운. 그러나 어떠십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요. 이제 한 번 선택한 걸 뒤돌릴 수도 없고 그냥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근데 즐기려고 하니까 참 코로나도 터지고 점점 더 암울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참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들
그 아이들 가르치면서 오케스트라 만들어서 후원 받아서 만들어서 맞아요.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지금 아이들은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고 배우고 있는데 아직 뭐 그렇게 전문적으로 받는 교육이 아니라서 지금 현악기 바이올린 하는 애들은 그냥 알이랑 멜로디 정도? 네, 그리고 그 아무래도 목간이나 그 플룻이나 클라리넷 하는 친구들은 악기가 뭐뭐 네, 바이올린, 첼로, 플룻, 클라리넷 이 네 가지 악기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오케스트라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현 같은 건 좀 어려워요. 근데 오히려 현 하는 친구들이 더 잘하는 게 현을 하니까 막 멜로디가 직접적으로 나오니까 재미있는 거야. 네. 자기들이 조그만 애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막 서로 더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게 막 보이고. 그래서 철원군에서 철원군의 후원으로 어덕초등학교 철원에 있는 어덕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음악 캠프를 하려고 했었어요. 언제요? 8월에. 네, 8월 8일 5를 계기로 해서. 방학 때. 근데 뭐 되는 게 없는 저는 제가 해서 그런지. 그러지 마세요. 너무 속상하다. 제가 해서 그런지. 아니요, 지금 여름 방학 캠프들 다. 그러니까요. 가해 활동 취소 명령이 와가지고 그래서 정말 철원군 그 담당자들도 되게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금 학부모님들이 가장 큰 걱정이에요. 그게 이거 학교도 사실 이렇게 계약 그게 별로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학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참 정신 없었거든요. 맞아요. 방학 때도 어디 캠프 보내고 이러면 되거든. 조금 한숨 쉴 수 있죠. 그런데 또 방학 때도 또 애들하고 또 뒹굴어야 되니 이게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죠. 근데 너무 아쉽네요. 아이들이 진짜 아쉬워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어른들은 이해하지만 어른들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아이들도 이해하겠지만 그렇죠. 마음은 되게 뭐 약간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그때까지 이렇게 걔네보다 잘해야 돼. 약간 경쟁 심리도 있고 이러면서 되게 이거 저 친구들이 저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으로 해서 되게 기뻤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 나중에 저희 퐁당에 날짜 잡아서 함께 와서 공연 좀 해주세요. 네, 뭐 공연까지는 아니래도 멜로디를 간단한. 애기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네. 좋지. 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게요. 네. 근데 오케스트라에는 아직 4가지의 악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제가 설립할 당시가 설립할 취지 목적 자체가 남한에 있는 청소년들도 같이 하는 거라서 제가 일단은 탈북한 청소년들에게는 4가지 악기로도 충분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 네. 오늘 너무 기대가 돼요. 음식 이야기. 음식 이야기인데 이게 무엇이 나를 살찌게 하는가? 아니, 지금 누가 우리를 살찌게 하는가? 누구야? 날 살찌게 한 사람이 누구였어? 인간은 절제가 잘 안 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게 막 이렇게 매달리는 맞아요. 쉽게 중독에 빠지는 이런 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주 좀 걱정되는 게 하나가 떴어요. 그 대한 비만학회라고 있어요. 대한 비만학회. 비만학회. 여기서 최근 10년간 그 비만 유병률에 대한 조사를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청년 세대, 그러니까 20, 30대에서 살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다른 때보다 다른. 근데 이 수치가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보니까 조사 기간이 2009년하고 2018년, 요 10년 동안입니다. 2019년과 2018년 이 두 그 연도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에는 20대가 19.6%였는데 비만이 그다음에 2018년에는 28.5%. 그러니까 거의 9%, 10% 가까이 이렇게 10%포인트 정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30대가 이 같은 기간에 32.2%에서 40.5%. 이것도 마찬가지로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비만이 확 진행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대목이에요.
사실 그 한국인들은 그 비만하지 않고 건강하다. 그러니까 뭐 유럽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하다라고 늘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이런 정도의 비만율이 급증한다는 것은 우리도 미국 비슷한 미국 비만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비만 국가라는 것이 심각하냐 그러면 개인의 건강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렇죠. 이 비만으로 해서 생기는 그 질환들이 많아요. 너무 많죠. 이 비만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질병들로 해서 그 미국이 의료 재정이 흔들려요. 의료 재정. 그러니까 의료보험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그 비만하지 않는 국민으로 만들 것인가 하고 열심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개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국가의 재정 상태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10% 포인트나 이렇게 늘어나는 20, 30대 여기 그럼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대한 분석들은 아직 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기간의 일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청년 계급들이 사실 그렇게 능득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취업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이게 같이 걸려 있어요. 사실 미국에서도 비만한 분들은 대체로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에요. 가난할수록 뚱뚱해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 수준이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하는 그런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사실 이게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런 음식에는 당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단맛이 많이 붙어. 이 단맛은 계속 먹으라 하고 그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이 터져요. 그래서 과식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닿으면 그 바깥에 나가서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뭐 문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 박혀서 사실 뭐 텔레비전 보는 거라든지 인터넷 보는 거나 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운동량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최근에 이 기간에 크게 번진 게 하나 있어요. 먹방.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같은 데에서 계속해서 먹는 방송을 계속하고 그 유튜브의 먹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먹기만 해요.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그런데 그 식욕이 당기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런가요? 네,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배우니까 이렇게 늘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적게 그렇죠. 먹어야 되고 음식도 잘 골라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항상 절제가 늘 스트레스로 남아 있으니까 보면서 그거를 충족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그 대리 충족의 대리 만족의 기능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기능도 해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맛있게 먹는 장면을 보게 되면 그 화면 속에 있는 사람의 그 쾌락을 내가 복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푸드 포르노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를 않고 내 입안에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보게 되니까 음식을 또 찾게 되죠. 그럼 가능성 있죠. 그래서 뭐 맛있는 거 뭐 라면 먹는 방송 나오면은 라면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땡기잖아요. 갑자기 그쪽으로 부엌을 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먹방에서 하고 있는 음식들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하고 있는 텔레비전 먹방들 이런 음식들이 보면 대체로 단짠맵 거의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들로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단짠맵의 음식들로 이렇게 먹방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음식들이 지금 한국의 주된 음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을 유도하는 그런 음식들이 실제로 우리가 많이 실제 생활에서도 많이 있고 그게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자극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사실 50대 60대들은 사실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20, 30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그렇네요.
최근 10년간 이렇게 보니까 그때 10대부터 일이겠죠. 네. 그때 10대, 20대들 네.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비만의 현상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재미있다라고 음식 방송을 단지 예능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재미만 그 추구를 하자 그러면 뭐 다른 연애 오락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뭐 그런 거 정도를 보는 것이 맞고, 그러니까 먹방 그냥 음식 들고 맛있어요, 최고예요. 뭐 그 한 10여 분 아니 10인분도 아니야. 그 한 막 4, 50인분 그냥 차려놔 놓고 입에 그냥 개걸스럽게 이렇게 먹는 이런 것을 보게 만드는 이런 것은 그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조금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사실 필요해요. 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제 같은 경우는 그 제 자식 세대입니다. 네. 20대, 30대 그렇죠. 이 세대들이 좀 건강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비만율이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미국 금방 따라가요. 우리가 뭐 따라갈 게 그렇죠. 뭐 좋은 길을 따라가야지 이런 거 따라갈 길은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근데 먹방 보면서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나 봐요. 저 지금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치. 그냥 건강, 그냥 먹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 그랬는지, 그게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그러니까 먹방 보다가, 금방 찾을 수 있는 음식들을 입에 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다 이제 냉장고 속에 있는 인스턴트 음식들 이런 것이 되겠죠. 연결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라면 소비량이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이게 전 세계 1위예요.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먹거든요. 그 외에 지금 음식들이 인스턴트화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보면 그 가정에서 원래 먹던 음식들이 아니라 거의 술집 안주 수준의 맵단짠의 음식들 지금 마트에 가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냥 뭐 닭발에 곱창에 뭐 이게 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맵단짠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을 그냥 뜯어서 그냥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폭식을 유도를 해요. 염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건강한 특히 방송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런 걸 갖다 지금 유도하고 있는 공중파들, 지금 KBS, MBC, SBS 다 똑같아요. 이런 그 방송사들이 독설이 갑자기 네. 방송사들이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좀 경각심을 갖고 좀 지켜볼 맞아요. 필요가 있네요. 네. 제가 원래 김규리 씨 팬인데다가 퐁당퐁당 상당히 좋아하는 오늘 더 좋아지게 됐어요. 왜요? 아우. 한기욱 선생님. 한기욱 선생님 때문에 저렇게 재미없는 말을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우리 김규리 씨 보니까 정말 중요한 멘트인데 누가 나를 살찌게 했는가요? 정말 중요한 멘트인데 저렇게 재미없게 하세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더 아니 그러니까 진짜 김어준 씨였으면 일단 잘렸어요. 자 우선 자 이제 시간이 없고요. 자 곡 하나 더 해주실 거죠? 네, 리차드 클라이더만이라는 그 프랑스 팝 피아니스트죠. 네. 제 인생곡이에요. 사실 이 곡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했던 네, 그 프로포즈를 하게 했던 곡입니다. 리차드 클라이더만은 좋아하는 여자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이제 그 노래를 쳤던 8살 때 피아노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 음대를 들어갔죠. 8살 때. 그러면 그때 벌써 이렇게 여자 아니요, 그건 한참 후에 좀 성장한 다음 후에 제가 여기 나올 때 20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구나. 자, 그러면 그 곡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참. 맨날 이야기가 재미없대. 우리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맞는 줄 알았더니. 우리 수다 떠느라고. 방송입니다. 그런가요? 네. 리차드 클라이드만.